그 7개 권역별로 전형 유형별로 어떤 선발 방식으로 인원을 배정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 제가 색약이에요. 저게 무슨 색이에요? 논술? 회색이에요? 회색? 연보라? 네, 연보라가 논술. 그 다음에 노랑이요? 노랑이에요? 연두? 노랑? 네. 노랑이 수능입니다. 네,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많은 인원이 일단 설정되어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어떤 것을 읽어낼 수 있느냐? 수도권만 보시면 어때요? 제일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선발 방식은 뭐죠? 수능입니다. 550명. 2위는 종합입니다. 3위는 논술이고 오히려 교과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국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제일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뭐였죠? 저 기억 안 나요. 뭐였죠? 교과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 역전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 특성에서의 인식이에요. 우수 학생을 선발할 때는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종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왜 그런 거냐? 40% 룰이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40% 룰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모집 단위는 모르겠는데 의대를 뽑는 모집 단위에서 수능으로 뽑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좋은 애들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 쪽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역으로 딱 가면 어때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네. 지역으로 갈수록 어떤 전형에서 많이 선발을 한다? 교과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설정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종합을 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설치해 놓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비율로 정시에 저렇게 딱딱딱 배치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주목할 거는 이제 지금 이 충청권인 거죠. 네, 충청권이면은 요 정도면은 사실은 전체 인원에 놓고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다소 교과를 좀 많이 뽑고, 그죠? 교과를 좀 많이 뽑고 수능도 만만치 않게 인원이 있다. 그 다음에 2월 인원이 일부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요 정시 인원도 사실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인원 규모는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15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전형 유형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도권하고 거의 유사하죠. 이게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 대부분 서울이었으니까요. 네, 저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광역자치단체로 딱 변환해서 보니까 또 특색이 확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지역은 어디죠? 대전, 충남, 충북이죠. 근데 대전을 봤더니 어때요? 압도적으로 교과를 굉장히 많이 선발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충남에서는 그래도 학종이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뭐 이런 데는 학종이 좀 많습니다. 여기 학종 많고 여기도 좀 학종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학종을 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게 충남에서만 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충북은 오히려 수능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어려움 없으시죠? 네,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저는 지금 머리에서 벌써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사실은요.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섞여서 봐야 돼요. 뒤에 말씀드릴 일반 특별 전형하고 전형 유형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네, 같이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뒤에 그 내용이 뭐였지 하는 게 지금 제가 머릿속에 잘 안 떠올라서 지금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 인재, 지역의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명분으로 지역 인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의 어떤 이 증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 자격에 따라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일반 전형입니다. 그런 전형은 일반 전형이고요. 특별 전형은 이것도 이제 엄밀히 그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이란 기본 계획이란 대학 입학 기본 계획이라는 어떤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법률이나 또는 어떤 그 기본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 전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농어촌, 저소득, 기회균형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하는 어떤 또 이제 그런 모집 그런 기준, 자격 기준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특별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서 어느 지역이 의사를 그래도 의대 증원이 어마어마만큼 더 늘어났느냐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인재라는 것들이 딱 설정이 되어 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과 좋은 성적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원 자격 자체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해버리는 거니까 또는 저쪽 다른 동네에 있는 무지막지한 그 잘 나가는 애들을 지원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구분했을 때 이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특별 전형을 3개 카테고리로 다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3개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가 지역 인재, 하나는 농어촌, 하나는 저소득과 관련된 또는 이제 기타 다른 어떤 지원 자격으로 분류가 되는 기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특별 전형은 압도적으로 지역 인재가 높게 나타납니다. 압도적으로 지역 인재가 굉장히 많은 높은 인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대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은 뭐를 한번 살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역 인재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역 인재에서 내 꿈이 거기에 있지 않아. 나는 다른 데로 갈래. 뭐 소위 이야기하는 빅5 뭐 이런 데로 갈래. 이런 아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빅5 같은 걸 노리려면은 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역으로 일반 전형을 노려봐야 되는 거죠. 일반 전형에 있는 정보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전형이 구성되어 있고 가려고 하는 대학의 조건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래서 이쪽에서만 살펴보실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서도 같이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구, 광주, 부산 애들도 같은 시선으로 근데 그게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역과 아니냐에 따른 이 역학관계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상정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전제를 하시고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 안에서 전형 유형, 특별 전형 안에서의 전형 유형들로 세분화를 했을 때 이 인원들을 합한 거예요. 이 인원들을 합해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한눈에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전형은 이런 형태로 지역 인재 여기 농어촌 일부, 기타 일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도 충분히 일반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역 인재 중에 사실은 이제 우리 충청권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일부 또 우리 애들이 여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시니까 어때요? 지역 인재의 지금 비중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 거예요. 사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그랬어요. 네. 굉장히 넓은 형태로의 이 지역 인재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 그럼 이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돼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판단이 안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드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뒤에서 조금씩 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이제 그 권역별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법률상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도권은 압도적으로 일반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충청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요 비율이 지역 인재 비율이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눈으로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뭐 차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울경 쪽이 아무래도 조금 좀 세게 나타나고요. 이 지역 인재 80%까지 뽑기 시작한 대학이 사실은 부산대였습니다. 부산대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권으로 넘어갔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 17기 시도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여기는 누구도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인데 우리 아이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곳은 여기라는 거. 여기 요 빨간 여기가 우리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요 학생들이 요 경쟁할 수 있는 요 애들만 경쟁하는 그룹이 여기에서 형성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5가 항상 서울에만 있지 않아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빅5에 이제 여기를 가려면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대가 대학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원래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증원이 되면 안 돼요. 증원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의과대는 수원에 있어요. 의과대는 수원에 있는데 이게 단일 캠퍼스예요. 단일 캠퍼스인 경우에 그 본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지역 구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성대 같은 경우는 서울로 분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증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대는 40명의 미니 의대를 갖고 있었던 대학이었던 거고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의 증원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뒤에 설명드릴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단국대가 또 좀 애매한 게 있는 겁니다. 단국대도 이게 죽전 캠퍼스가 있고 천안 캠퍼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죽전 캠퍼스, 천안 캠퍼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모집 요강 같은 것도 달리 나오고 막 그래서 이게 분리된 캠퍼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게 통합된 하나의 캠퍼스예요. 그런데 의과대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천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소속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국대는 엄밀히 얘기하면 경기 소속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어디로 분류를 시켜놨어요? 충남 맞죠? 충남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충남 여기 단국대에서도 자기들이 지역 인재를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대요. 대교협하고 교육부에. 그랬더니 답변이 속 시원해 오지 않았고 원칙대로 얘기한다면은 경기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지역 인재를. 그런데 너희가 그 천안 쪽에 있으니 지역 인재를 하고 싶으면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5 학년도 시행 계획이 작년에 원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요 시행 계획을 낼 때만 하더라도 의대 이슈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역 인재 그런 거 전혀 넣지 않은 상태에서 2025를 발표를 했던 거고, 근데 갑자기 중간에 증원이 이루어져서 지역 인재에 이번에 인원 배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못했답니다. 그리고 2026 학년도 이후부터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2026 학년도부터는 지역 인재로 인원을 배정을 할 거다라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7기 시도별로 지역 인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이는 겁니다.